네, 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커피와 같이 하는데 시원하네요. 며칠 동안 일이 좀 있었어요. 물류 관련해서. 저희가 거의 근 1년 넘게 사서 마시는 미네랄 워터샵이 있는데, 그러니까 생수를 판매를 하는 곳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 같은 경우야 공장에서 뭐 안반수라든지 아직도 그렇게 하겠죠? 네, 그게 생수를 만들어서 공장형으로 해서 하는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길 가다가 보면은 곳곳에 있어요. 뭐 어떤 곳은 물을 산이나 이런 곳에서 받아서 그걸 피터링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상수는 상수인데 상수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한국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튼 그 라인 워터,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을 필터링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곳은 드릴링, 우물을 파서 필터링해서 판매를 하는 곳도 있고. 우선 첫 번째 저희가 계속 물을 마셨던 곳은 괜찮았어요. 괜찮았다가 거기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마셨거든요. 다른 곳을 마시다가 어느 순간 거기에서 약간 하얀색 가루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있어요. 그 집 말고 원래 있던 집을 마시자. 원래 있던 집이 배달을 해준다고 해서 배달해서 마셨는데, 그 집은 산에서 자기들만의 그 소스가 있었어요. 산에서 물이 슉 내려오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거예요. 생수통이 파란색이기 때문에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이 눈이 좋잖아요. 어느 날 보더니 뭔가가 움직인다고 해요. 진짜로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모기 유충이 거기서 물 안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안 된다. 그때 받았던 게 5개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2개가 더 모기 유충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다 버리고 그 집 거를 안 마시고. 근데 그 집이 배달 오는데 이 앞에서 한 달 동안을 앞에 멈추더라고요. 저는 가서 말을 하려고 했어요. 야, 니네 이래 해서 그래서 니네 거 안 마실 거야 라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걔네도 알아야지. 그런데 와이프가 쿡쿡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을 하지 말자. 그게 좋다. 그걸 알려줘야지 저 사람들이 그거를 고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거 아니냐.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으면은 와서 저 앞에서 또빅! 여기 이제 또빅이 이 나라 말로 물이거든요. 또빅 밑에서 계속 외쳐요. 저희는 이제 말 안 하죠. 대답 안 하고 가고. 그걸 한 달 동안 가더라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주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고 그쪽에서 트럭으로 배달하기 때문에 저를 보는 눈빛이 안 좋죠. 그때서라도 말을 하고 싶은데 이제 말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제가 그 집 알거든요. 물 만드는 곳을 아는데 거기 그 옆을 지나가는데 문을 닫았어요. 닫을만 하죠. 모기 유충이 떠다니는데 그걸 누가 마시겠습니까? 저희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 집을 마시던 다른 곳들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래처가 아예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저쪽 집에 마셨는데 괜찮았는데, 아는 사람이 또 하는 곳인데 괜찮다고 싶어서 했는데 며칠 전부터 해서 물에서 세제의 향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혹시 우리 쪽의 문제인가?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세제가 너무 강하니까 잔향이 남아서 그럴 수도 있다, 컵에. 그런데 컵이 아니고 열어서 바로 코를 들이밀면은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개인가 6개가 남았었는데 그걸 다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다.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건 약하다. 그거 차이일 뿐이지 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다른 집에서 맡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인데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과 필리핀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씀드렸듯이 물에 모기 유충이 떠다니니까 우리는 이걸 마실 수가 없어. 그걸 정당하게 말을 하고 뭐 돈은 돌려받지 않더라도 사과라든지, 그리고 그들이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필리핀 사람인 제 와이프는 그런 옳은 소리를 했을 때, 전해줬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와이프가 가서 얘기를 했을 때 그 앞에서 모기가 떠다니는 걸 들이밀어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의 필리핀 자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점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분께서 저에게 필리핀의 위험한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마지막 주제로 괜찮은 것 같다 생각을 하고, 막 거기에 댓글을 달아드리고, 댓글을 달고 고민에 빠졌어요. 출발은 좋은데, 주제는 참 좋은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이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필리핀에서 한국인이 무서워할 만한 곳, 한국인이 두려움에 떨 만한 곳이 어디인가? 내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곳. 내가. 마닐라, 말라떼, 유흥가. 그리고 앙헬레스도 유흥가 쪽도 있고, 그리고 교민 간의 갈등 지역이 또 있을 수가 있고, 세부의 구도심, 소매치기 골목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 좀 안타깝게도 강진이 발생해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한 민다나오.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위험 지역이라고 나와요. 이게 바로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 위험한 지역이고,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서워하는 건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위험한 곳이 어디인가? 특정적인 게 아니에요. 특정적으로 마닐라가 위험합니다. 민다나오가 위험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대신에 필리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치안의 공권력이 아예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요. 마닐라의 톤도 같은 극빈층, 아주 극빈층이 자리 잡고 있는 슬럼가라든지, 그리고, 교통사고와 오토바이, 날치기가 빈번한 대도시의 혼잡구역. 왜 이런 차이점이 있느냐? 한국인이 생각했을 때의 안전한 치안의 기준은 내 소지품이 안전한가, 그리고 새벽에 혼자 밤길을 걸어도 괜찮은가, 이런 기준인데,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치안이라는 거는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아예 다르죠. 내 소지품이 안전한가? 혼자 밤길을 걸어가도 괜찮은가? 와, 내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가? 아예 다르죠. 그리고 필리핀 자체가 총기 소지 허가 국가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를 다니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위협적인 거는 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필리핀 사람들이 길거리 다니면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아예 다르죠. 아예 그냥 기준점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외국에서 놀라워하는 한국의 어떤 치안, 예를 들어서 카페에 노트북을 두고 화장실 가든 자리 비워도 안전하다. 새벽에 이어폰을 끼고 그냥 돌아다닌다. 그런 내용들 많이 이제 쇼츠나 영상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목소리 크게 하면서 그 앞에서 싸우고 바로 112 부르면은 경찰분들이 웬만하면 빠른 시간 안에 도착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고, 네. 근데 필리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치안에 대한 생존 규칙이라고 해야 되겠죠? 가방 앞에다 메고 다니고, 길거리에서는 웬만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는다.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스마트폰 꺼내고 다니다가 그냥 갖고 가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집 앞에 도로가 있고 인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나무로 만든 의자 같은 걸 갖다 놓고 아이와 같이, 아이가 한 두세 살 정도 되었는데 앉고 그다음에 핸드폰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입니다. 오토바이 한 대가 저기서 쭉 오더니 두 명이 타고 있었어요. 헬멧을 쓰고 있고 쭉 오더니 그 여성의 근처에서 뒷자리에 탄 사람이 내려요. 오토바이에서 그냥 여성에게 다가갑니다. 다가가서 핸드폰 그냥 뺏어가요. 여성은 이렇게 하는데 아이를 안고 있잖아.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이는 챙겨야 되고 이 핸드폰도 가져가면 안 되는데 남성이 그냥 핸드폰을 가져가 버려요. 그냥 가요. 자기 집 앞에 CCTV 이게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도 집 근처에 CCTV가 다 있는데 CCTV라는 거는 본인의 안전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 후에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증거적인 능력, 상황,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찾기 위해서인 거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CCTV가 있다고 해서 나쁜 일을 행할
이들이 행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은 해가 지면은 가로등이 없는 길은 걷지 않습니다. 밤에는 무조건 뭐 그랩이나 트라이시클, 지프니 같은 걸로. 특히 시골 지역에서는 오후 5시면은 문을 닫아버립니다. 웬만한 곳들이 오후 5시면은 문을 닫아요. 가게가. 밤 늦게까지 하는 가게들이 밤에 약간 수입을 챙기긴 챙기는데, 근데 그것도 복불복이에요. 필리핀의 웬만한 사람들은 뭐 대부분 저녁 늦게 전에 이미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미리 사놔요. 그래서 밤에 특별하게 그런 가게들이 많이 판매를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네. 그 가게 주인들도 목숨을 맡겨놓고 하는 거예요. 언제 와서 누가 그냥 들이밀면서 그냥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필리핀에서 큰 화를 당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필리핀 사람과 한국 사람이 똑같이 핸드폰을 둘이 들고 있다.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 근데 그 핸드폰을 들고 있는 사람이 한국인이냐 필리핀이냐에 따라 다른 거지. 나머지 다 동일한 거예요. 필리핀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고 한국 사람은 왜 화를 당하느냐. 이게 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땐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안전하게 치안이 유지가 되고 있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거예요. 바로 그 일을 당하기 전까지. 근데 필리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일을 당할 때까지 이미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어. 안전 화초 속에서 자라났느냐, 야생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지. 그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핸드폰을 똑같이 뺏겼는데 필리핀 사람은 약간의 저항이 있지만 그냥 준다. 그 저항도 거의 의미가 없는 저항, 뭐 이런 식인 거고. 한국 사람은 자신의 손에 있는 핸드폰을 뺏어간다. 그럼 바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바로 달려들어서 뭔가 뭐 잡든지 뺏기지 않으려고 할 텐데, 그때 기본적으로 칼, 그리고 총이 나와서 일을 당하는 게 있습니다. 네. 제가 여행 유튜버들 영상을 가끔씩 보는데, 그 여행 유튜버들이 뭐 외국에 나가서 인종차별을 당하는 게 있어요. 인종차별이라는 게 뭐 치노 뭐 곤방와 그 다음에 뭐더라? 그리고 칭챙총 이렇게 당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카메라는 절대 사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뭔가 그런 뭐 칭챙총이라든지 뭐 그런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 아시아인을 비하하는 그런 내용을 들었을 때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뭐 싸움 직전까지 가거나 뭐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컨텐츠로 해서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경고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카메라는 방패막이 아니에요. 방탄조끼가 아닙니다. 방검복이 아닙니다. 내가 카메라 들고 있고 내가 피지컬이 괜찮고, 한국에서는 웬만하면은 길거리에서 나를 누가 건드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뭔가 맞다이를 했을 때 웬만한 사람들은 나에게 시비를 턴 적이 없다. 아까 말씀드렸죠. 온실 속의 화초라고. 그렇게 자라난 뭐 20대 청년이 외국에 가서 자기 여행 유튜버다 뭐 해서 외국에 가서 뭐 그냥 길거리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거기에서 막 치노 막 뭐라 해. 그럼 화가 나지. 그러니까 그거는 아는 거야. 내가 이게 인종차별을 하는 거구나. 그건 아는 거야. 화가 많이 나는 거지. 갑자기 끌어올라서 가는 거지. 막 카메라 손에 옆에 들고 대립구도 막 뭐 싸울래 뭐 이런 식으로. 굳이 단어를 만들자면 네가티브라는 말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단어가. 상황들을 봤을 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행 유튜버야. 내가 혈기왕성해. 그런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인종차별인 걸 알아. 그런 걸 들으면 화가 나야 돼. 그리고 이런 걸 콘텐츠로 찍어서 보여주고 싶어. 그리고 이미 몇 번 보여줬더니 조회수가 올라가고 구독자 수가 착 올라가서 와 잘한다 막 댓글로 이렇게 해서 좋아. 자, 오케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물론 본인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죠. 누군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 자, 좋아요. 근데 어느 날 똑같이 뭐 시장 바닥이든 어디든 외국입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또 거기서 누가 또 칭칭총도 이래. 또 화가 나지. 야, 좋았어. 콘텐츠 또 만들어주네. 끊이지 않네. 그러면서 따라가. 막 가서 따라가. 근데 걔가
뒤로 보면서 웃으면서 계속 칭칭칭하면서 이쪽 골목 가고 저쪽 골목 가고 이쪽 가고 저쪽 가고 이쪽 가고 계속 미로처럼 가. 자, 그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맞닥뜨리게 될 상황이 무엇일까요? 자기는 화가 나고 컨텐츠도 찍어야 되니까 무작정 주변 살피지도 않고 카메라만 들고 막 쫓아가다가 그 안에 만약에 어느 골목에 딱 들어갔는데 인적이 아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기를 지나다니지 않는 골목이고 근데 그 안에 3, 4명이 기다리고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죽을 수도 있어요. 죽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센터 다 까고 그리고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야, 누구죠? 김을동님인가요? 김두한님의 따님 김을동님인데 오래전 영상인데 김두한님의 동료인지 부하인지 모르겠는데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던 게 있어요. 그때 내용이 완벽하게 퍼센트 워딩 생각이 안 나는데 이랬어요. 김을동님이 물어본 게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싸움을 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료인지 부하인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잘하긴 잘했지. 근데 다구리엔 장사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래요.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무슨 전 세계 1위의 뭐 UFC 파이터든 뭐든 뭐 해도 웬만한 평범한 피지컬의 사람들이 20명, 30명 달려든다고 생각해봐요.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그들과 1대1로 싸워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요. 다구리를 하는 것과 그리고 체력적으로 아무리 본인이 체력이 막 넘사벽이라고 해도 30명, 40명 와서 막 떼거리를 하는데 어떻게 이길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리고 웬만한 피지컬을 가진 사람들은 한 3, 4명이 와서 3, 4명에서 둘러싸면 못 이겨요. 못 이깁니다.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은 호주에 있을 때였는데 제가 이제 키가 작아요. 키가 작은데 170입니다. 제가. 호주 애들이 엄청 커요. 호주 애들은 중학교 한 1, 2, 아니 초등학생만 돼도 나보다 키가 큰 애들이 더 넘쳐나지. 여자애들도 키가 크고 남자애들도 키가 커. 내가 봤을 때 애때게 보이긴 보이는데 근데 걔네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모르겠어. 한 20살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웃긴 게 뭐냐면은 길거리를 가는데 1대1은 못 건드려. 웬만하면은 못 건드려. 내가 키가 작은데도 웬만하면은 1대1은 건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젊은이들의 성향이 그러더라고. 1대1은 웬만하면 못 건드려. 그런데 1대2부터는 약간 상황이 달라지는데 1대2부터는 내가 혼자 걸어가고 2명이 걸어온다. 남자 둘이야. 근데 뭐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어. 내가 가고 2명이 와. 날 마주치는데 한마디씩 해. 2명이면은 한마디씩 해.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하든지 저는 그냥 넘겨버리는데 이게 차이야. 혼자 있을 때는 나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지나가. 말 한마디 못하고. 근데 2명일 때는 한마디씩은 해. 근데 건드리진 못해. 낮은 상황입니다. 밤이 아니고. 그런데 3명부터는 달라요. 여러분. 걔네가 3명이고 내가 혼자잖아요. 그러면은 3명부터는 얘네가 나에게 진짜로 시비를 털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2명부터는 약간의 용기가 생겨나고 3명부터는 집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건 어느 나라는 비슷한 것 같아요. 호주라서 특별히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왜 제가 호주를 말을 하느냐. 한국에서야 누가 길 걸어가는데 누가 길거리 걸어가는데 웬만한 2명이든 3명이든 걸어가면서 누가 시비를 터나요?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안 하죠. 생 양아치들이나 그렇게 하죠. 근데 호주에서는 웬만하면 그냥 그렇게 하더라고. 웬만한 애들이 그렇게 하고. 그리고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뭔가를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일반적으로 시비를 털려고 할 거는 아닙니다. 다구리에는 장사가 없어요. 아셨죠? 꼭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의 2년 만이죠. 체포가 됐다고 뉴스가. 이전에 내용을 한번 다루긴 다뤘었는데 2016년이거든요. 그때 정말로 제가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살해를 하고 그리고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 유골을 화장실 변기에 버렸어요. 물 내려버렸습니다.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 자체가 없죠. 실은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주범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일단 행동파들은 잡혔는데 머리는 잡히지 않았어요. 의뢰자는 잡히지 않았다. 왜 의뢰자라고 표현을 하느냐. 원래는 나블나블 필리핀은
15편으로 해서 끝을 낼 건데 그거는 특별편으로 만들어서 영상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피디의 블라블라 필리핀 15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